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뉴욕 타임스와 월 스트리트 저널로 보는 세계 경제. 저는 김범규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저희 친구들 이진수 KDI 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은행 홍은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오늘도 열심히 제작에 참여하고 있고 MBC 최고의 기술 감독이면서 21세기 르네상스적인 인물 한승열 감독, 오늘도 매력적인 눈웃음과 첨단 장비로 파보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서플라이 체인 얘기가 뭐 경제 기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팬데믹 이후에 그 뭐 기존의 그 공급망에 뭐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송 자체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게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미중 갈등, 여기 유럽도 끼면서 또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도가 높았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각성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탄소 제로, 뭐 뜻은 좋지만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재생에너지가. 그래서 새로운 공급망이 필요하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뭐 기사 중에 그 애플에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절연해라. 그런데 오히려 중국 관련된 공급망이 더 심화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기사는 이런 기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유행병이 글로벌 공급망의 약한 고리를 드러내다. 파이낸셜 타임스 3월 24일자 기사.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의 윤곽을 제시하다. 월 스트리트 저널 6월 8일자 기사입니다. 분리는 무슨 분리? 애플은 중국과의 공급망을 강화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6월 2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감소를 제한할 수 있는 병목 요인들.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6월 12일자. 이외에도 여러 기사를 참고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팬데믹, 미중 갈등, 탄소 제로, 또 구체적인 사례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디커플링 대신에 오히려 공급망이 강화되면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네, 최근에 공급망이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의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렇죠.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0일 이내에 미국의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고요. 그 결과 지난 6월 8일에 검토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은 미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분야들이 이제 지적이 되었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룬 탄소 제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파리 협약의 실천으로서 지구 기온을 1.5도 이내에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를 달성하자,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있는데요. 그에 맞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기후 변화, 탄소 제로 굉장히 높은 뜻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새로운 공급망이 없다면 그냥 뭐 구호에 그치는 거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코로나로 운송 지연, 또 운송 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아시아에서 미국 서해안으로 보내는 컨테이너 한 대 가격이 2020년 초에는 뭐 1,500달러였는데 지난 3월에는 4,000달러. 그러니까 뭐 2배가 넘는 가격이 된 거죠. 뭐 당연히 이렇게 뭐 인상이 되면 공급망에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5월 이후에 중국의 중요한 제조업 거점이면서 수출 중심지인 광동 지방에서 코로나 발생이 이제 보고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계속되고 있죠. 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중요한 기점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전에는 이제 보통 한 수십 년간에 걸쳐서 미국, 유럽 이 주요 선진국들이 생산 비용이 좀 저렴한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동유럽이나 멕시코나 중국 등을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좀 옮겨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생산 비용이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제이션의 진전과 함께 잘 추진이 돼 왔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뭐 이렇게 브렉시트나 미중 무역 갈등 또 여러 가지 그 재정 확장 리스크 때문에 약간의 이제 서프라이 체인에 좀 문제는 생겼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이게 본격화된 셈이죠.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특히 독일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자국 중심으로 이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해외 생산 거점을 이제 국내로 좀 돌리기 위한 이른바 이제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게 리쇼어링 한다 하더라도 또 그거에 대한 구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실익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평가도 많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그 코로나 이전에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이제 관세 부담이 있었다라면 거기에다 플러스로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이 좀 가해진다 그러면은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비용들이 기업이나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90년대 이후에 어찌됐건 미국과 유럽이 그 동아시아나 이런 쪽에 그 생산 거점을 옮기면서 비용을 많이 줄여왔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이제 많이 완화시키고 그랬는데 당분간은 뭐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굉장히 흥미로운 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심화되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도 드신 분이 내가 있는 동안 결코 중국이 G2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평소에 성정하고는 좀 다른 약간 트럼프인가 바이든인가 헷갈릴 정도로 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그 조사 보고서도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에 사용되는 그리고 의약품, 히토류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미국 공급망에 대한 재검토를 뭐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바에 따라서 그 6월 8일 날 그 미국 그 중심으로 한 그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그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요. 그에 따르면 금방 그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네 가지 분야, 반도체, 그다음에 대용량 배터리, 네. 의약품, 그리고 히토류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네 가지 분야, 취약 분야에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향후에 하겠다는 방향은 미국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다변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반도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미국이 전 세계 그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37%였는데 2020년에는 12%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1990년에 거의 생산이 없었는데 2020년에는 15%로 증가했고 향후 10년 내에는 2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겠죠. 네. 유럽은 뭐 이제 35%에서 9%.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이 다 중국의 그 반도 안 되는 상태로 그렇게 생산량이 반도체 생산량에 그렇습니다. 반도 안 되는 상태로 된 것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라든지 뭐 대만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히토류라는 거는 그 첨단 무기라든가 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그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전략적으로 그 중요한 그 자원과 물자의 경우에 있어서 중국의 의존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취약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국내 생산을 늘리면서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그 미국 정부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 그 자금을 지원하고 그다음 해외 기업에 대한 그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또 예를 들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미국 내 들어오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국내 생산에 대한 어떤 그런 유인이 생기겠죠. 네. 그러한 그 관세 부과 등을 시행하거나 고려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또 주목할 거는 그 당일날 6월 8일날 미국 상원에서 그 중국에 비해서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그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 분야에 있어서
2,500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그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규정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저 원석이도 얘기했듯이 그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그 생산이라든가 운송 비용 등 그 경제적인 요인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그 변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컨대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에 대한 그 관세 부과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그 예를 보면은 그 200개 주요 부품 공급자 중에서 2018년에 중국 기업의 숫자가 그 42개였는데 2020년에 오히려 51개로 증가했습니다. 네. 이제 그 주요 요인은 중국 기업만큼 그 저가로 그 좋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었고요. 이처럼 그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그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4가지 그 취약 분야를 정부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트럼프에 이어서 바이든까지도 이제 뭐 정치적으로 엄명을 내린 거죠. 기업들에게. 하여튼 이제 알아서들 해라 너희들. 그랬지만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오필림 테크놀로지 이 기업하고만 거래 중지했죠. 위구르 그 무슬림 인권 침해 관련해서 이거 외에는 이제 중국 공급업체와 중국 공급업체들이 워낙에 싼 가격에 이제 그 뭐 애플과 계약하는 건 뭐 골든 티켓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싼 가격에 제공하니까 애플도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제품에 큰 차이가 없다면 싼 가격으로 부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오히려 그 정치적인 압력을 경제적인 논리가 이긴 그런 재밌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모든 걸 다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 그리고 뭐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4가지만큼은 미국 정부가 관리해 나갈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탄소 제로, 굉장히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와 관련돼 있지만 탄소 제로가 그냥 뭐 어디서 재생에너지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새롭게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공급망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이전에 저희가 그 국제에너지 기구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듯이 네. 그 산업과 그 생활 양식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이고 큰 변화가 요구가 됩니다. 네. 그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구리의 경우를 보면은 그 과거 인류 역사 5,000년간에 있어서 약 5억 5천만 톤을 채굴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향후 이제 이 구리가 이제 전기 생산에 많이 사용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그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5년간 지금 그 채굴한 것만큼 그러니까 5억 5천만 톤 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 글로벌 공급망으로서는 이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뭐 구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그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5,000년 동안 5억 5천만 톤인데 앞으로 25년 동안 5억 5천만 톤을 생산하려면 뭐 미국, 유럽, 뭐 중국이 서로 이제 뭐 굉장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갈등을 빚고 있지만 공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도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이제 고려될 부분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변화하면서 저희가 이전에도 이제 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위 그 ESG적인 요소, 네. 뭐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 사회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광산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적거나 없도록 그 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노동이라든가 강제 노동 이런 이슈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처럼 그 소위 ESG 요소를 감안하면서 글로벌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도전 요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호주 법원에서 이제 그 광산 주변에 그 아동들이나 또 이제 그 노약자들 이제 건강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 이런 법원의 판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호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요즘 이렇게 뭐 전 세계 하나인 시대니까 호주 판례를 각 나라가 이제 자기 나라 일처럼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원석 국장 뭐 추가로 네,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 시점상 보니까 글로벌 경제도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잘 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도 잘 적응해서 지구촌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세계의 또 그 경제적인 불평등, 뭐 빈국가 부자 국가 뭐 이렇게 차이도 많이 나는데 아무래도 ESG나 여러 가지 탄소 제로 같은 것들이 규제가 가해진다면은 또 그런 또 그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의 그 경제적 불평등이 또 심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더군다나 또 최근에 뭐 이렇게 기초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보더라도 그 ESG나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제도 이런 제도에 좀 너무 바인딩 돼 있어다 보면 그러한 가격 상승 요인들이 또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한테 다 전가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공급망 변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도 당연히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겠지만 우리도 뭐 예외는 아닐 테고요. 그런 와중에 또 우리만의 또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또 재점검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 위치에 걸맞는 서플라이 체인 공조도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는 또 그 여러 가지로 좀 경쟁과 또 공존이 함께 되는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로 우리가 좀 다양한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파봇의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방송 끝나고 저희들 위해 음식을 서플라이할 생각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음식으로 서플라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이제 싸고 맛있는 음식점들 우리가 많이 체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체인이구나. 네. 하여튼 저 5인 금지가 빨리 풀려서 멀리 이렇게 이산가족처럼 떨어져서 다른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라 한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